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비 고2 물리학 1 과정을 수업하게 된 신법규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맹추위를 뚫고 와주셔가지고 이제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훌륭한 강사님들께서 준비하신 설명에, 그리고 대치메카에서 잘생겼다고 소문난 저희 실물을 직접 보셨다는 거. 네.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치동 지역의 기출문제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컨텐츠인 물리 신드롬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물리 내신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치동 지역의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학부모님들의 그 자료에도 있고요. 앞을 보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잘 보면 단대부고 기출문제인데요. 단대부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때 이제 물리를 보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봤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잘하는 학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잘 보면 실제 내신 기출 문제인데 이게 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문제가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프의 개형만 바뀌어서 똑같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 공부나 혹은 처음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런 모의평가 문제를 풀었다면 내신 문제에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완전히 똑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 뒤에 이제 보기는 제가 조금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삭제를 하고 그 질문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 보면 마찬가지로 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 이건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D1분의 D2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 단대국어 문제는 기억니은디귿으로 바꿔서 출제를 했거든요. 기억니은디귿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억도 풀어야 되고, 니은도 풀어야 되고, 디귿도 풀어내야 되고. 물론 풀이 과정 속에서 기억니은디귿이 다 답으로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린다면 학생들이 많이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기억니은으로 했는데 기억니은이 정답지에 없어요. 그럼 또 이 학생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 이거 넘어가야겠다, 아, 물리 어렵다, 문제 어렵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려면 EBS 문제도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고등학교 문제인데요. 용수철을 똑같이 절벽에 매달아 놓고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게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똑같이 나왔고, 다만 다른 거는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C, 물체를 추가적으로 매달아 가지고 다른 상황을 부여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 이 문제나 푸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당연히 내신을 풀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풀었을 거고, 이제 경기고나 뭐 이런 좀 똑똑한 학교들, 좀 실력이 있는 학교들, 뭐 지금은 제가 남고만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뭐 숙명여고나 경기여고나 이런 고등학교를 들어가 봐도 대부분 다 기출문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나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된 문항이기 때문에 살짝 가지고 와서 상황을 바꾼다든지 숫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묻는 걸 바꾼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출제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교육과정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물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드롬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 증후군, 좀 이제 억지로 제가 끼워 맞춘 감이 있습니다. 신목기 물리 스펙트럼, 그래서 원래 신트럼인데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신드롬으로 바꿔봤고요. 일단 저희 개념서 같은 경우 이제 가시광선인데요. 이게 물리 개념을 보다, 그래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방학 때 개념서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까지 같이 풀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자외선 영역, X선 영역, 감마선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교재의 이름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할 때 난이도별로 제가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아, 교재를 4권을 푸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료들이 난이도별로 나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시광선 물리 개념을 보다 저희 교육과정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23일이 아니라 12월 30일부터 시작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부터 시작이고요. 중요한 거는 1학기 내용에 올인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 저 역학을 잘 못 봐가지고 그냥 물리 2학기 때는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면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본 학생들은 선생님 저 물리 수능 선택할게요. 저 물리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1학기 거에 집중하고 2학기 거는 여름방학 때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물리를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당연히 중간고사 때는 한 이제 일과 에너지 절반 여기나 혹은 일과 에너지까지 들어가고 기말고사 때는 일과 에너지부터 뒤에 아마 반도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반도체나 다이오드 소자는 사실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해도 상관이 없고 제가 이 전류엔 자기장이랑 전자기 유도를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2학기 때 시험을 보는 곳이지만 물리학은 사실 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 파동역학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기학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자, 가시광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요. 자외선 영역 고3 모의고사 모음입니다. 사실 이게 가시광선이 끝나고 자외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을 하면서 자외선을 같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가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2 학생들이 풀기 굉장히 쉬운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까지 방학 때 여유가 있을 때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클리닉도 따로 해서 질문 따로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X선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 문항 모음입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문제를 모아서 이걸 풀어야 익스트림하게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가 EBS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2개년에 3개년 정도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선, 물리두려움 파괴, 이건 수능 기출모음입니다.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따로 있거든요. 6월, 9월 수능. 이제 그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수능 기출문제까지 풀이를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겨울방학 때는 EBS 교재 문항의 절반 정도까지는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학을 하게 되면 이제 2024학년에 발매되는 수능 특강을 사서 다시 개념서로 쓰고 그때 이제 과제는 나머지 EBS 문항의 절반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모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중간고사 즉 3월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 거고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이제 반을 구성해서 그때는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문제만 푼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시부터 9시 반까지지만요. 실제로 학생들을 보내는 시간은 10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30분 사실 학생들이 일찍 집에 간다고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괜히 집에서 놀기만 하지. 좀 그런 거 꼴보기 싫잖아요. 그쵸? 또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30분 그냥 어차피 나도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면 나도 어차피 30분 집 늦게 갈 테니까 너는 늦게 가 문제 풀고 가 어차피 집에 가봤자 부모님이랑 싸우는 거밖에 더해 그냥 여기 남아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할 거니까 부모님께서는 6시부터 10시까지구나 근데 혹시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저희 뒤에 10시부터 과외가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보내드리고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은 10시에 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 반까지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개념 수업을 한 6시부터 9시까지 할 것 같고 9시부터 30분까지 이제 필수적으로 다 클리닉 이제 문제풀이하고 질문 받고 할 거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추가적으로 30분 더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매주 테스트를 통한 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극복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학생들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달라요.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르고 같은 내용에서도 어디를 이해하지 못하냐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냐 문제를 이해했는데 식을 세우질 못하냐 식을 세웠는데 해결을 못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어머니께 상담을 드릴 때 이 학생은 역학 부분에 식 세우는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혹은 문제 이해하는 게 살짝 부족합니다. 혹은 식까지 세웠는데 해결하는 게 자꾸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드리고 그 학생에 맞춰서 제가 다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학생마다 다른 과제 이게 중요한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따라가기 급급해가지고 막 숙제도 못 해오고 이런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가르쳐보면. 그럼 이런 학생들은 굳이 수능 기출문제까지 풀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러면은 EBS 문항까지만 열심히 풀어와라.
우리 이거 목표로 한번 해보자. 아, 너는 고3 모의고사 문제까지만 열심히 풀어와봐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막 워낙 잘해가지고 물리를 막 두세 번 듣고 과학고 준비했다 떨어지고 그래 물리 너무 잘해? 아, 그래 그럼 너는 수능 문제 먼저 풀어와. 선생님 문제 더 줄게. 많아. 뭐 문제야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 너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다 해. 그런 식으로 학생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 너의 목표는 여기까지야. 우리 함께 정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고3 모의고사 한번 완벽히 풀어보자. 그리고 중간고사 한번 봐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마다 서로 다른 과제의 양, 다른 과제의 난이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마다 그 학생의 실력에 맞는 정확한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빼먹은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테스트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뉴턴 운동법칙까지 쭉 진도를 빨리 빼야 제가 학생들의 클리닉을 오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땡겨져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칸에 맞게 짜왔고요. 아마 최대한 진도는 빨리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학을 하고 나서도 이 시간대에 물리 내신반을 열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저의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의 물리 스펙트럼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다른 특강을 듣고 와서 저에게 왔는데 제가 또 개념을 가르치기에는 이미 다른 학생들은 저에게 개념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특강을 들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내신 수업을 먼저 받는다라는 점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만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